안녕하세요. 오늘은 조명과 거리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빛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이것만 알아도 요새 말로 인싸가 조명의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두 사진을 살펴보죠. 같은 조명으로 같은 노출을 놓고 찍었습니다. 근데 사뭇 다르죠? 오른쪽은 배경이 더 어둡고 인물도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가면서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런 차이는 왜 만들어질까요?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리 때문인데요. 조명을 모델로부터 얼마나 멀리 두냐 또는 가까이 두냐, 배경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이 두냐에 따라 이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과학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빛의 입자, 광자가 있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직진해서 B까지 날아가는데요. 광자는 아무리 날아가도 에너지 손실이 없습니다. 빛의 세기도 일정하죠. 잠깐만, 뭐라고요? 빛의 세기가 일정하다고요? 우리는 흔히 멀어질수록 빛이 어두워지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건 빛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날아가기 때문인데요. 여기 사람이 한 사람 서 있다고 생각해 보죠. 빛이 전방위적으로 날아가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에게 비치는 내리는 빛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빛은 다 날아가서 특별히 반사가 되지 않는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자리에서 뒤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빛은 똑같이 날아가는데 다만 사람에게 이르는 빛은 아까보다 줄었죠. 이쪽은 아까는 사람에게 이르렀지만 지금은 더 이상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요 광자 하나하나의 세기는 다 어디서나 동일하지만 사람에게 와닿는 광자의 수는 아까보다 훨씬 줄었죠. 밀도가 여기선 높았지만 여기선 높지만 점점 광자의 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의문점을 제기하실 수 있어요. 거리가 2배가 됐으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며. 그러면은 4분의 1배가 돼야 되는데 왜 여기는 그냥 거의 2분의 1배밖에 안 됐냐. 그건 우리가 그림을 2차원적으로 그렸기 때문이고요. 만약에 3차원적으로 확장을 해보면 여기서 절반이 줄고 또 이쪽 면에서 그러니까 Y면에서 절반이 들고 X면에서 절반이 줄어서 이 면적으로 볼 때는 2분의 1, 2분의 1 해서 4분의 1이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이를 증명을 해볼까요? 자, 여기 광원이 있습니다. 사방팔방으로 빛이 퍼지겠죠. 이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여기 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 면만 생각해 볼 거예요. 구 위에 있는 일정한 원, 작은 원입니다. 이 구심점에서부터 이 면까지의 거리를 D로 놓고 이 작은 원의 반경을 R1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이 각도를 세타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보다 더 큰 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거리는 D2, 반경은 R2, 그리고 세타 가운데 값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갈 건데요. 빛이 이렇게 퍼져나갈 때 이 작은 원을 거쳐서 나가는 빛은 큰 원을 거쳐서 나가는 빛과 동일합니다. 그 양이.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걸 작은 창문으로 생각해 보여. 작은 창문, 큰 창문. 작은 창문을 통과하는 광자나 큰 창문을 통과하는 광자의 수는
똑같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10개가 통과했다면 그 빛이 쭉쭉 나가면서 이 공간을 통과하는, 이 창문을 통과하는 빛의 숫자도 똑같이 10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에너지는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10개, 여기서도 10개면 그 전체적인 밝기, 빛의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습니다. 이 작은 창문을 통과하는 거나 이 큰 창문을 통과하는 거나 에너지가 같죠. 자, 요거를 일단 주지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실 하나는, 자, 먼저 요 작은 창문을 통과하는 빛의 총량은, 모든 에너지는 이 중 한 점, 어느 한 점을 지나가는 빛의 에너지가 있고 그 빛 에너지를 전체로 곱한 것과 똑같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확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은 원은, 보다 작은 원이 무수히 여러 개 합쳐져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작은 원을 지나는 광자의 수가 5개라면 그 모든 작은 원을 통과하는 광자의 수도 똑같이 밀도가 같기 때문에 5개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 면적당, 이 작은 원당 빛의 색이, 빛의 에너지의 총량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서 이걸 전체 작은 원의 수만큼 곱해주면은 전체 원을 통과하는 에너지의 총량을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빛의 수를 전체 면적으로 곱한다고 하는데요. 이 전체 원의 인텐시티 세기는 작은 점 곱하기 이 면적 파이 r 제곱이 되고요. 똑같은 이야기로 여기서의 단위 면적의 빛의 세기를 I2라고 했을 때 이 전체 면적의 빛의 에너지의 총량은 이 면적 곱하기 이 세기 곱하기 전체 면적을 해서 I2 곱하기 파이 R 제곱이 됩니다. 파이 R 제곱은 이 원의 면적인 거죠.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작은 원을 지나는 빛 에너지의 총량과 큰 원을 지나는 빛 에너지의 총량이 똑같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은 작은 원을 지나는 빛의 총량은 아까 I1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라고 그랬고, 큰 원을 지나는 빛의 총량은 I2 곱하기 파이 R 제곱이라고 그랬죠. 이를 다시 I2를 아래로 내려보내고 파이 R1 제곱을 이쪽으로 내려보내면은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이를 다시 펼쳐보면 I2는 I1 곱하기 R2분의 R1의 제곱이 됩니다. 근데 이 R1이라는 거는 D1 곱하기 탄젠트 세타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R2라는 거는 D2 곱하기 탄젠트 세타 값이 됩니다. 그래서 R1분의 R2는 탄젠트 세타 곱하기 D1 나누기 탄젠트 세타 D2가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탄젠트가 똑같으니까 삭제가 되고 D2분의 D1이 되죠. R2분의 R1은 D2분의 D1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 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D1 제곱이나 I1이라는 값은 변하지 않는 어떤 상수기 때문에 C로 놓고요. 그러면은 남는 식은 D2 제곱분의 1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리를 하면은 이 원 어떤 점에서 빛의 세기, 그러니까 라이트 미터로 빛을 쟀을 때 그 빛의 세기는 어떤 상수 곱하기 이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빛의 세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식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머리 아프시죠? 지금까진 이론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편에선 복잡한 이론을 다 덜어내고 실제 촬영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알아보겠습니다.